우리가 하는 생각이 원인이고 우리가 처한 상태가 결과다. 행운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른바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행운을 무엇이든 누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넘사벽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운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지 겸손해서 하는 말일까요? 노력의 대가가 아닌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걸까요? 운이 좋았다는 말은 진실일까요? 성공학의 거장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신작 행운의 법칙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1944년 캐나다 셜럿타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접시닦기, 공사장 인부, 청소부, 경비원, 화물선 선원 등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20대 어느 날 행운아로 거듭났다. 30대에 공부를 시작해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일즈, 마케팅, 투자, 부동산 개발, 경영 컨설팅을 비롯한 20개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읽었다. 인생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삶과 세상의 선한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1984년 컨설팅 기업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을 설립, 자신을 떠돌이 파산자에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목표 설정 기법을 전파해왔다. 40년간 6대6 70개국을 순회하며 1000개 이상의 기업과 500만 명 이상의 청중을 위해 강연했다. 매년 25만 명 이상의 고객이 다시 일어설 결심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 그를 찾는다. 80권이 넘는 책을 썼고 그중 판매의 심리학은 28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100만 불짜리 습관,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개구리를 먹어라 등 주요작은 한국에서도 오랜 세월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저자는 성공이라는 것은 뜻밖의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행운도 예측 가능해서 행운을 붙잡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누구나 행운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운이 좋았다는 말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지배하며 누구든 뿌린 대로 거둘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는 돈과 사람은 물론 진정한 행복을 끌어당기는 70가지 법칙이 담겨 있는데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운의 법칙 중에서 인생의 기본 법칙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생의 기본 법칙. 사람은 누구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더 큰 만족과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삶 속에서 완벽하게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불안한 가운데 방법만 안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한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 타고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수준은 그 잠재력에 못 미친다.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부유하게 생활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내 경우 이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내 부모는 완전히 빈털터리였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실업자였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해 동안 육체 노동자로 일했다. 24살이 되었을 때까지도 여전히 떠돌이 신세였다. 파산 상태에서 빚만 잔뜩 진 실업자였다. 신통한 기술이 있나, 학교를 제대로 다녔나, 버젓한 친구가 있나,
내가 보아도 장래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남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왜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가정도 더 화목한 걸까?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신나는 삶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사람은 더 좋은 차를 모는 데다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멋진 집에서 산다. 그들은 언제나 돈 냄새를 풍긴다. 더 좋은 레스토랑을 드나들고 멋진 여행을 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이 있다.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제한된 환경에서 출발해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적응력과 노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뜻인가? 친구도 없고 이렇다 할 말재주도 없고 돈이나 결정적인 기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저 행운을 붙잡았을 뿐이라는 의미인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세계적인 은행인 크레디티 스위스에 따르면 2022년에 미국에는 백만장자가 2,2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중 상당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 또 같은 해 백만장자 대열에 새로 진입한 사람이 약 250만 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 그동안 내가 배운 것,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행위와 행동 방식,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25년 이상 연구한 결과다. 결론은 행운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운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른바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행운을 무엇이든 누릴 수 있다. 이유 없는 일은 없다.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는 훗날 서양 철학과 사상의 기본 법칙이 된 학설을 제기했다. 누구나 올림포스 산에 사는 신과 우발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을 믿던 시대에 이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법칙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일정한 질서 체계에 지배받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체계를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그런 주장은 놀랄만한 아이디어였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과율에 따르면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결과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아니면 일정한 한도에서 측정하고 정의하고 식별할 수 있는 일련의 원인이 있는 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혹은 바라는 결과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한 일을 똑같이 함으로써 똑같은 결과와 보상을 맛볼 수 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성공은 행운과 불운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설사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일련의 일정한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 온 것이다. 사실 그 과정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현재 우리의 존재 방식과 모습은 우리 자신이 그 원인이다. 오랜 세월 살면서 내린 선택과 판단이 이 순간의 삶을 결정한 것이다. 인과율의 놀라운 점은 어느 때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과정을 밟을 때 필연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위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악조건과 부담을 극복하고 놀라운 삶을 스스로 일궈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린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추적해보면 행운은 그들의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행운이 우리의 성공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예를 들어 돈이 떨어지거나 인간관계가 안 풀리거나 하는 일이 불만스러운 등 우리 삶에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들을 역추적할 수 있다.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빠르면 하룻밤 새에 결과를 없애버릴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에 발맞추도록 인생을 설계한다. 그 결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몇 년 안 되어 더 많은 것을 이룩한다. 포커판에서 돈을 따는 사람이 웃으며 농담할 때 잃은 사람은 닥치고 패나 돌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 주변 세상을 돌아보면 승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 보통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도 가능한 한 땀을 적게 흘리려고 한다.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노력과 현실 적응의 덕으로 돌리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불운 탓으로 돌린다. 어쩌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은 판단일 것이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원인이고 우리가 처한 상태가 결과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마음이다. 랄프 알도 에머슨도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현재의 상태와 지위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한다. 사람의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고대의 종교인이나 철학자, 여러 형이상학 학파를 비롯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또 다른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는 뉴턴이 처음 제시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모든 작용에는 그와 같거나 반대되는 반응이 있다. 달리 말하면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른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 손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 결과에는 자체의 힘과 영향력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아주 신중한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짧거나 심지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부주의하기까지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흔히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많이 누리는 비결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부를성 싶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동시에 원치 않은 결과를 부를 것 같은 행동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 영업활동을 한다면 잠재 고객을 예측하고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라. 모범적이고 우수한 고객층을 꾸준히 양성하려고 노력하라. 더 높은 매출과 소득, 개인적인 자부심, 그리고 경력상으로 더 큰 만족감을 맛볼 것이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릴 것이다. 반대로 이런 행동이 적을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는 줄어들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다르게 표현한 말로는 파종과 수확의 법칙이 있다. 성서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나왔듯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다. 현재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과거에 씨를 뿌린 결과다. 원인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파종과 수학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인류가 지구에 처음 존재했을 때부터 함께해온 보편적인 원리다. 모든 성공과 행복, 목표 달성은 시대를 초월하는 이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가에 달렸다. 거기에 맞춘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은 좀채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의 만족을 맛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행운아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확률을 키우는 법. 확률의 법칙은 행운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모든 사건은 삶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50%는 앞면이 나오고 50%는 뒷면이 나온다. 아무리 많이 던진다고 해도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다.
동전을 5,000번 던진다고 할 때 50%의 확률은 항상 유지된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매달려야 할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성공 확률을 키우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거의 모든 일에서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여주는 수십 가지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사람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벽에 걸린 다트판을 바라본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눈도 박지 못하고 민첩하지도 않고 다트 던지기 경험도 없지만 다트를 던지기 시작한다. 다트는 얼마든지 있다. 이 사람이 다트판을 맞출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별로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트판 방향으로 계속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맞출 것이다. 이 사람이 관역의 중심을 맞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다트가 충분히 있고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들여 조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끝없이 계속 던진다면 틀림없이 결국 언젠가는 중심을 맞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핵심적인 교훈을 전한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번의 시도에서 배운다면 그리고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조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면 언젠가 당신은 반드시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이것은 행운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확률의 문제일 뿐이다.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에게 술을 끊게 하고 상급반에 들어가 프로 다트 선수에게 다트 던지기 훈련을 받게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을 조명이 환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다트판에서 4,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정밀하게 손질한 다트를 준다. 이 사람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관역을 조준해가며 신중하고 여유있게 다트를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식과 기술, 조명 상태, 민첩성, 관역의 선명도, 다트판의 거리 등 조절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개선하면 이 사람이 더 일찍 관역의 중심을 맞출 확률은 처음 다트를 던질 때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단계를 살펴보며 그 과정을 최대한으로 개선함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성공을 거둘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 성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글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그런 다음 그 분야에서 뛰어난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적절한 사람과 어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며 역경을 견뎌내고 기회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때 재빨리 움직이며 진행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지능적으로 감수한다면 천사는 당신에게 미소를 보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은 확률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10년이나 2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성공을 1, 2년 안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건 행운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성공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일을 일정한 횟수로 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신이라는 자석. 행운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모든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일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살아있는 자석 같은 존재여서 자신이 주로 하는 생각에 어울리는 사람이나 환경, 아이디어, 자원을 삶으로 끌어들인다. 알다시피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바로 이어진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며 직면하는 모든 상황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점점 더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마련이다. 비난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 샘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인다. 다른 법칙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중립적이다. 편애 같은 것을 할 줄 모른다. 그것은 당신과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법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는 당신에게 달렸다.
사실 당신이 배우게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바로 사람의 첫째 임무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원치 않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고 말하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런 훈련은 당신이 하게 될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 믿음의 법칙 또한 행운의 요인이며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법칙이 같은 편이 되느냐, 적이 되느냐는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믿음의 법칙은 당신이 굳게 믿는 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하버드의 위대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이 실제의 현실을 만든다 라고 말했다. 신약에는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나온다. 구약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도 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그 자신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일 당신이 살면서 큰 성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당신은 그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결국 그 믿음은 현실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행운아이며 좋은 일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인생에서 생생한 현실이 될 것이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욕망은 능력의 증거. 믿음의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마음의 법칙은 사람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를 객관화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주변의 생각에서 언젠가 실현된다. 예수는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인생이 잘 풀리며 좋은 친구와 가족을 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옳고 자신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건강이나 행복, 재정적 독립 등 자신의 목표를 이룰 기회가 더 많다. 실감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현대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행운 요인 중 하나는 그런 행운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이 건강과 복지를 누린 적은 일찍이 없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남자든 여자든 인류는 지금 우리가 갓 맞이한 황금기를 꿈꿔왔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는 늘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신에게 반가운 소식은 그 해결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이다. 우리 각자에게 최대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잠재력에 제동을 건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너무 어려,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학력만 높아, 나는 경험 부족이야, 나는 쓸데없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같은 생각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만큼 똑똑하거나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럴 만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뭔가를 얻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간절하게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욕망 자체는 보통 그 욕망을 충족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획에 맞춰 목표를 이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매일 아침 더 멋진 하루를 기대하라. 또 다른 행운의 요인으로는 기대의 법칙이 있다. 사람이 무엇이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그 기대는 자아 실현적 예언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삶에서 얻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50년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차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해야 하는 이유다.
기대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나에게 멋진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온 마음이 자신 있는 기대감으로 채워질 때까지 이 확언을 몇 차례 반복해보라. 하루를 끝낼 때 그날의 일정을 돌아보고 지난 몇 시간의 일들을 살펴본다. 당신은 마음이 자신감 있는 기대로 채워졌을 때 크든 작든 멋진 일들이 당신에게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자기 기대의 태도다. 이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자주 기대하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더 많이 기대한다. 무슨 경험을 하든 뭔가를 얻는다는 기대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을 찾아낸다. 유리잔 속의 물을 봐도 반밖에 안 남았다기보다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한다. 일이 잘못될 때도 차질을 빚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나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찾아낸다. 나폴레온 힐은 미국의 부자 500명을 조사앉아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그들이 모두 이처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하는 일이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차질을 빚을 때 거기서 비슷한 혹은 더 큰 이점이나 이익을 찾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측면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신도 이와 똑같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만일 고객이 당신의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품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필요한 자금이 생길 것이고 사업상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최고의 인물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의 태도는 하루 종일 환한 비처럼 작용하며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세계에 대한 믿음은 당신의 기대에 영향을 준다. 당신의 기대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의 몸가짐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품행은 그들이 당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더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일수록 또 스스로 큰 성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믿을수록 끌어당김의 힘은 그만큼 더 강력해질 것이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더 많이 끌어들일 것이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또 하나의 핵심적인 행운 요인인 잠재의식 활동의 법칙에 따르면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는 무엇이든 잠재의식의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여진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리 잡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 스스로 정한 목표를 삶 속에 끌어들이는 활동을 벌인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의 자아 개념, 우리가 자신에 관해 주로 하는 생각에 어울리는 틀에 맞추려고 한다.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된 명령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에너지와 창의력의 수준, 우리의 의욕과 기대를 결정한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유난히 강력하다. 일단 특별한 목표와 목표 달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우리를 밀어준다. 사람의 뇌에는 망상피질 혹은 망상활성계라고 불리는 손가락만큼 작은 기관이 있다. 이것은 마치 전화 교환대와 같아서 전화가 걸려오면 그것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전달해준다. 망상피질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관한 생각의 형태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달하는 명령에 의해 활성화된다. 망상피질이 작동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빨간 스포츠카를 갖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곳곳에서 빨간 스포츠카가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고 결심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정보, 사람, 기회에 관해 선택적 인지를 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당신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건네주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주요 질문에 대한 해법을 담은 책과 기사를 접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긍정의 힘. 긍정 확언의 법칙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운 요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든 자신에게 맞는 긍정적인 목표를 현재 시제로 반복해서 되뇌면 그 목표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온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1년에 15만 달러를 번다. 나는 1년에 15만 달러를 번다. 나는 1년에 15만 달러를 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그 생각을 잠재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몰아넣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체의 힘을 발산하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라도 하듯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며 원치 않은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생각이 가난해지면 생활도 가난해진다. 일치의 법칙은 시대를 초월해 성공과 실패를 설명해주는 모든 원칙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법칙이다. 핵심적인 행운의 요인이라고 할 만하다. 일치의 법칙은 우리의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거기 반사된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비친 모습은 당신이 거울에 보여준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당신은 그것이 주로 당신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도 당신의 특징이나 개성을 통해 주로 결정된다. 당신의 태도와 당신에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주로 당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기대를 통해 결정된다. 부와 재정적인 목표 달성은 내면의 열망과 준비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 세계에서 가난한 것은 내면 세계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도 마음속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체중이거나 볼품없는 몸매로 건강에 안 좋은 경향이 있다. 끊임없이 건강과 운동을 생각하는 사람은 홀쭉하거나 날씬하거나 원기가 왕성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사는 언제나 생각에서 비롯된다. 지금 선택하라.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법칙을 간단하게 줄인 원칙으로 정신적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내면 세계에 쌓인 의식에 대응하는 사건이 외부 세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때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미래에 깨닫게 될 한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당신의 잠재적인 능력이 무한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자유롭게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생을 결정한다.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차를 볼 때 당신은 그 순간부터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방향은 어제의 운전 방식이나 내일의 운전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없으며 현대 생활의 복잡하고 끝없는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수도 없다. 또 과거나 미래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지도 못한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공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통제가 전부다. 좋은 생각에 관한 생각. 연상의 법칙도 행운의 요인이다. 생각이나 느낌, 단어, 그림, 이미지, 아이디어, 통찰력, 희망, 두려움의 복잡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체적인 정신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의도적이고 신중하며 긍정적일 때도 있고 순서가 없고 우연하며 부정적일 때도 있다. 연상의 힘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영향의 한 가지 결과로서 우리는 원하거나 원치 않은 일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유익한 자료를 읽어야 하고 긍정적인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거나 용기를 북돋는 교육적인 비디오 프로그램을 봐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신성한 자산으로 간직하며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을 때 영양가 있는 음식만을 먹듯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싶다면 영양가 있는 영양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 장에서 끝으로 소개할 행운의 요인은 책임의 법칙이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은 100%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까닭은 우리 스스로 이 자리의 존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준다. 이 말은 당신의 인생과 살면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완전히 당신 책임이라는 뜻이다.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에 책임을 짐으로써 당신은 남아있는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은 예측할 수 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이 장에서 내가 언급한 법칙을 근거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엄청난 행운아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바람과 일치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나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깎아내리는 생각들을 멈출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아름다운 디자인의 새 차를 구매해서 거리를 몰고 나가 멋들어지게 달린다고 할 때 당신은 이것을 행운의 덕으로 돌릴 것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당신이 구매한 것이 아름다운 차든 아니면 세련된 오디오 장치나 수제시계든 당신은 그것이 기계공학이나 물리학, 전기공학의 특수한 법칙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들이 아름답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행운이 아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운의 요인을 당신의 인생에 적용할 때 당신은 아주 특별한 것들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다.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과 목표 달성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미래 설계의 결과가 될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운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뒷표지에 인생은 셀프, 행운도 셀프라고 쓰여 있는데요. 행운은 우연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우연한 성공은 없고 행운도 결국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